매일 밤 10시 그가 내 집 앞에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는 사건입니다. 매일 밤 10시 정확히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나타나는 남자. 말 한마디 걸지 않고 손 한 번 대지 않았지만 한 여성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범죄일까요? 그리고 그 대가는 누가 얼마나 치러야 할까요? 2021년 10월 3일 밤 10시 12분이었습니다. 29살 김민지 씨는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3칸 뒤 32살 박준혁 씨가 그녀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민지 씨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고 그는 담담하게 알았다고만 했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민지 씨가 버스 노선을 바꾸자 그는 같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퇴근 시간을 1시간 늦추자 그 시간에 맞춰 나타났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20m 뒤에서 조용히 따라왔고 민지 씨가 현관문을 닫을 때까지 건물 맞은편 편의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매일 밤 빠짐없이 2021년 12월 15일 민지 씨는 결국 112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박준혁 씨에게 왜 여기 있느냐고 물었고 그는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원래 이 동네 자주 와요.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에는 그저 길을 걷는 남자만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으로 입건하기 어렵다며 주의만 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박준혁 씨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민지 씨 건물 1층 로비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했습니다. 친구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2022년 1월 민지 씨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출퇴근길이 공포였습니다. 모든 남자가 박준혁처럼 보였습니다. 체중은 8kg이 빠졌고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정신과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내렸습니다. 치료비는 매주 15만 원씩 나갔습니다. 2022년 3월 7일 민지 씨는 결국 집을 옮겼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원룸에서 월세 70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하지만 박준혁 씨는 새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은 주소를요. 2022년 4월 18일 밤 11시 민지 씨는 고시원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보고 싶어서. 나 아직 좋아해. 다시 만나줄 수 있지? 민지 씨의 비명 소리에 고시원 주인이 112에 신고했고 이번엔 경찰이 스토킹 혐의로 박준혁 씨를 입건했습니다. 2022년 6월 박준혁 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지 씨의 일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깨서 문단속을 확인했고 낯선 번호의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실직 상태는 7개월째 이어졌습니다. 민지 씨는 계산했습니다. 의료비 780만 원, 이사 비용 320만 원, 실직으로 인한 소득 손실 1,600만 원. 2022년 7월 4일 민지 씨는 박준혁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 금액은 5천만 원, 재산상 손해 2,700만 원과 정신적 손해 2,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녀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 일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직접적인 폭력도 없고 협박도 없고 심지어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과연 물리적 접촉이 없는 스토킹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 그리고 피해자가 직장을 잃고 이사하고 치료비를 쏟아부은 모든 손해를 가해자가 배상해야 하는가? 이건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퇴근길 지하철에서 골목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껴본 적 있으시죠? 이 판결은 그런 공포가 법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다뤄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제 양쪽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먼저 민지 씨 입장입니다. 그녀는 8개월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일일이 신고 기록 28건, 정신과 진단서 12장, 그리고 매일 밤 손으로 적었던 공포 일기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말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동선을 파악해 의도적으로 미행했고 8개월간 원고를 감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스토킹이며 원고는 그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직장도, 집도, 일상도 전부 빼앗겼습니다. 공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상처는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박준혁 씨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법정에서 그는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힘들었어요. 이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의 변호인은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은 피고 연봉의 2배가 넘는 금액으로 지급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미 형사처벌로 벌금 3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추가 배상은 과도합니다. 아프고 힘들었다는 감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타인의 일상을 파괴해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전액 인정, 일부 인정, 아니면 기각. 여러분의 판단을 먼저 내려보세요. 투표를 마치시면 실제 판결이 공개됩니다. 과연 재판부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먼저 박준혁 씨의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에서 정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판단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정의합니다. 이사 후에도 새 주소를 알아낸 점, 출퇴근 시간 변경에 맞춰 나타난 점, 8개월간 지속된 점, 이 모든 것이 명백한 고의를 입증한다고 봤습니다.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의료비 780만 원, 이사비용 320만 원을 전액 인정했습니다. 다만 실직으로 인한 소득 손실 1,6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며 50%인 8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재산상 손해 합계는 1,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손해, 이게 이 판결의 핵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며 그 피해는 단순한 일회적 불법 행위보다 심각하다. 거주지를 3차례 옮기고 일상적 외출조차 두려워하게 된 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지속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종합해 정신적 손해 1,3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150조, 제7-151조에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피고의 지급 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자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성립한다는 것이죠. 최종 배상액은 재산상 손해 1,900만 원, 정신적 손해 1,300만 원, 총 3,200만 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범죄다. 가해자의 집착은 피해자에게 끝없는 공포가 된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에 명확한 대가를 부과함으로써 스토킹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님을 선언한다. 판결 선고 후 민지 씨는 법정 밖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실용적입니다. 첫째, 스토킹은 물리적 접촉이 없어도 범죄입니다. 따라다니고 감시하고 공포를 조성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둘째, 기록이 생명입니다. 민지 씨가 8개월치 신고 기록과 공포 일기를 보관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를 꼼꼼히 메모하세요. 셋째, 형사처벌과 민사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가해자가 벌금을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신적 피해도 배상 대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도 의료 기록과 진단서가 있다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기록을 시작하세요.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5천만 원을 전부 인정하셨을까요? 아니면 3,200만 원으로 결론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버딩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 주변의 법 이야기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